좋습니다. 하루 한 장 명리. 우리 스텝 3를 마무리하면서 스텝 4로 가는 그 과정에서 영상을 하나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스텝 3 25강에 제가 이어서 찍었거든요. 근데 뭐 녹화가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따로 떼어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하루 한 장 명리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이 공부 순서 한번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고 명리학 공부하는 데 있어서 마음가짐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스텝을 넘어오면서 마디를 끊을 때마다 우리가 뭘 해왔는지를 제가 계속 보여드리고 있어요. 기본 한자 배웠고, 만세력 보는 법 배웠고, 60갑자와 상생상극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궁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천간에 대해서, 지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왕초보 단계에서 스텝 0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진짜 스텝 1에 들어가서 명리인문 살짝 초보 과정에서 지장간 이해부터 시작했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열심히 꼼꼼히 공부해 보시고요. 자, 우리 인신사의 생지, 좌우물, 왕지, 진술충미, 고지. 자, 이런 것들, 그 다음 무슨 사명이라든지 형충, 해합, 파해, 이런 거 지금 다 잊어버리셨죠? 괜찮아요. 그냥 갑시다. 그냥 가고 나중에 다시 정리하면 되니까 통근과 투간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스텝 1을 마무리했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이제 스텝 2에 들어가서 리얼 입문 과정이라고 했었고, 십신에 대해서 한번 쭉 정리를 했어요. 비견부터 겁재, 식신, 상간, 정제, 평재, 정관, 병관, 정인, 편인까지 해서 우리 십신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그것을 연습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단 말이죠. 자, 그리고 우리 무토를 달고 이 차근차근 기초 과정을 했는데, 제가 이거 강의 찍으면서 너무 많은 일들이 있어가지고 계속 정체가 되더라고요. 무토의 특성이 좀 그런 걸까요? 뭔가 이 높은 산을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명리학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우리 격에 대해서 공부를 쭉 했었고, 그리고 조후용신, 그 다음 병양용신, 억부용신 뭐 이런 것들 이야기했었고, 그리고 계두절각, 공망, 그리고 청간물상론, 여기 더하기 하나 더 있죠. 지지물상론 해가지고 우리가 25강을 스텝 3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많이 들어주시는 건 아닌데 진짜 몇 분이 너무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되게 60대 분들, 그리고 되게 나이 많으신 분들, 70대 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쪽지 남겨주시고 댓글 남겨주시고, 진짜 너무 감사해요. 열심히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건데 이거 하다가도 제가 실수할까봐 좀 걱정이 많아요. 저는 어쨌든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데 재생 목록이 이렇게 4개가 됐고요. 드디어 우리는 스텝 4 이제 넘어갈 겁니다. 다음에 이제 제가 조금 이제 한 템포 정리하면서 좀 천천히 스텝 4를 준비를 해 갈 건데요. 나는 왜 이러고 있는가?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올해 제가 시간이 났고, 그리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명리학을 정리하고, 저도 사실은 공부 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공부했던 이 명리를 그냥 정리하고 있는 것이다. 정리하면서 나도 공부하는 중이다 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제가 막 이것을 통달했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보다 훨씬 선생님들도 이 강의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고 어쨌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 PDF 학습지 파일 다운 받으셔서 계속 이렇게 모으고 계시죠. 같이 한번 열심히 해봅시다. 도대체 나는 이걸 왜 시작했는가? 이것이 나의 어떤 나의 명예 이치에 들어있던 이야기인가? 이것은 나의 숙명인가? 뭐 이런 생각을 요즘에 하고 있어요. 나는 왜 여기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이렇게 궁둥이 붙이고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저도 생각이 많은 날들이네요.
자, 제가 명리 공부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책을 하나 여러분에게 소개해 보고 싶어서 이렇게 사진을 찍어 봤어요. 제가 이 책을 구입한 건 2006년인 것 같고요. 제가 임신했을 때 이거를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래된 미래라는 책이고요. 자, 우리 그 리틀 티벳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히말라야 산맥의 고원에 아주 척박한 땅에 라다크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라는 이분이 작가죠. 이 작가가 언어학자이면서 이제 사회학자예요. 이분이 이제 이 라다크에 들어가서 이제 라다크를 관찰하러 들어가서 16년을 여기서 살게 됩니다. 16년을 살면서 이 지역의 변화를 보고 목격하고 그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라는 그런 어떤 부제목으로 오래된 미래라는 책을 썼어요. 저는 이 책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지겨우시겠지만 한 번만 제 얘기를 들어봐 주세요. 자, 라다크 검색해보면 영하 20도를 넘는 겨울이 8개월 이상 계속되는 척박한 환경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작가가 처음 들어갔을 때는 자급자족하는 공동체를 일구면서 살아온 땅이에요. 상당히 소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작가가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라다크의 모든 사람들은 부자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부자였고 모든 사람이 행복했습니다. 자, 라다크는 아주 자원이 물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천조각 하나 뭐 이렇게 헛되이 이렇게 버리지 않고 쓰레기를 전혀 배출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물도 상당히 소중하게 아껴 쓰는 그런 가운데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자기만의 그 자연환경, 척박한 환경에서 1000년 이상 자기들의 어떤 그 행복을 유지해 온 그런 어떤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헬레나 노르베리 호지가 들어가고 나서 이제 이 지역이 점점 세계화의 물결에 이렇게 물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서양식의 어떤 교육이 들어오고 그리고 서양 사람들이 관광을 오게 되고 하면서 이 지역들이 변화하는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지역의 모든 사람은 행복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지역은 난방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그 가축의 배설물을 가지고 난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계화를 통해서 보일러가 이제 도입돼요. 보일러가 도입을 딱 되고 나니까 석유와 석탄을 사야 합니다. 석유와 석탄을 사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돈인 거죠. 돈이 필요해져 버린 것이죠. 자, 지금 이 공동체 사회에서는 돈의 개념은 크게 중요하지 않았단 말이죠. 모든 사람이 행복이라는 그 가치를 추구할 수 있었어요. 시간도 느리게 흘렀고 뭔가 급할 것도 없었고 그냥 이 할머니 표정에서만 봐도 알 수가 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돈하게 됩니다. 돈이 있어야 석유, 석탄을 사게 되고 보일러를 가동할 수 있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공동체를 떠나서 돈을 추구하러 갑니다. 자, 또 일례로 관광객이 이런 이 라다크 지역에 들어옵니다. 제가 그냥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10명의 아이가 있었어요. 10명의 아이가 그냥 라다크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볼 때는 너무 누추해 보이고 그리고 옷도 누더기 같아 보이고 신발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서양의 관광객들은 이 아이를 불쌍하게 봅니다. 아유 불쌍해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연필을 하나 줬다라고 칩시다. 이 아이에게 연필을 줬어요. 그러면 나머지 아이들은 그 연필을 너무나 부러워하는 것이다, 그죠? 연필을 너무 이 아이가 가진 연필이 부러워지면서 이 아이들은 결핍과 우울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관광객에게 진짜 give me 하면서 $1만 달라
졸지에 이 행복했던 아이들은 진짜 거지가 되어버리고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자, 이 세계화의 피라미드에서 라다크는 여기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발부둥 쳐도 이게 이 중간까지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이 라다크에 현대식 교육이 들어오게 되면서 현대식 교육, 다시 말해서 서구의 교육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라다크의 아이들은 자기 자신과 자기가 속한 문화가 너무 열등하다라고 생각하게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부자와 같은 마음, 행복한 마음, 여기서 뿜어나오던 어떤 라다크인으로서의 자부심이 완전 망가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그 서구의 모델을 장려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전통을 부끄럽게 여기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계속 안정된 틀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명리를 공부해봤지만 길신이길 원하고 흉신의 그 바운더리에 들어가고 싶지 않단 말이죠. 자, 그래서 내 격이 길신이면 좋겠다. 내 아이들의 격이 길신이면 좋겠다. 이 안정된 틀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데요. 자, 어떤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이제 학교가 있었어요. 학교가 있는데 이 학교에 한 학년의 학급이 이제 한 개씩, 그러니까 1학년 한 반, 2학년 한 반 이렇게 있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동네에 엄청나게 대단지 2000세대의 아파트가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학교가 이제 여기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 아파트는 우리가 그냥 흔히 얘기하는 초품아예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다, 그죠? 자, 이 아파트의 아이들이 이 학교를 가면서 자, 한 학년의 교실이 뭐 7개 반으로 늘었습니다. 7개 반으로 늘었어요. 자, 그러면 원래 1개 반이던 이 지역의 원주민 아이들은 아파트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 동네에 놀러 가니까 와, 놀이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실컷 놉니다. 실컷 자기 친구들도 많아져서 너무 좋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자, 그런데 이 아파트에 이렇게 울타리를 칩니다. 자, 울타리를 치고 비밀번호를 찍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게끔 이 아파트에서 만들어 버린다는 것이죠. 비밀번호를 찍지 않으면 넌 들어오지 못해 라는 것이다. 그죠? 자, 어른들의 이런 행위들은 아이들에게 어떤 뉘앙스를 전달한다.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야, 너는 우리 아파트 살지도 않으면서 놀러 오지 마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진짜 한 개 반에 예를 들어서 20명이 있다. 그러면 2명만 이 울타리 밖에 살고 18명은 이 울타리 안에 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2명이 느끼는 상실감, 자, 그 다음 결핍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나요?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꺼내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기사를 봤어요. 저희가 그 너네 아파트 놀이터에 놀러 가도 되나요? 이러면서 찬반 투표를 했단 말이죠. 자,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반대하는 표들도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울타리를 만든 사람들이겠죠. 경계를 설정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찢어진 상태로 이렇게 발견됐어요. 이 아이들의 동심이 얼마나 아플까요? 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자, 그래서 오래된 미래에서도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으로 제가 이 글을 읽었었거든요. 잠시만요. 자, 제가 어디까지 얘기했나요? 갑자기 전화가 와가지고. 네, 우리가 항상 내면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어떤 인간의 줄무늬를 이해하는 인문학의 한가운데는 아니겠죠. 곁다리에 명리학이라는 학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른이잖아요. 어른이 되었으면 이 아이들에게 어떤
울타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안정적인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 울타리 밖에 아이가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 그것을 다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세계화가 되고 이 서구 문명이 들어오면서 어떤 전통적인 것들은 상당히 이제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되어 버리는, 갑자기 행복했던 사람이 어떤 거지가 되어버리는 마음, 거지가 된 것 같은 마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게 생각이 드는 마음, 그러면서 이제 만성적으로 우울해지고, 그 다음 조급증이 나고 불안함이 엄습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 우리 이 사회가 그렇죠. 이 사회가 계속해서 만성 우울과 조급과 불안을 계속 유발하는 사회인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집값이 상당히 올라가면서 거기서 생겨나는 어떤 괴리감들, 그리고 어떤 크게 벌어지는 격차들, 그래서 내가 그 울타리 안에 들어있었다면 휴 다행이다 하는 그런 마음들, 내가 그 울타리에 있지 못하면 저 울타리 안에 들어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불안들, 이런 것들이 이제 팽배한 사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본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명리를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만약에 내가 상담할 일이 생겼다, 누가 나에게 명리를 물어봤다, 자기 사주를 물어봤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그래도 명리 공부한 사람들인데 울타리를 짓는 것, 그리고 경계를 설정하는 것, 내 알미, 내 이해가, 내 지식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항상 경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모두 행복한 존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런 명식을 타고난 나는 누구나 행복할 수 있는 존재인 것 같은데, 계속해서 분별심을 가지고 나는 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든지, 내지는 나는 이 울타리 안에 있어서 난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다 라는 마음이 생긴다든지, 자, 그런 의미에서 명리 고전들은 길과 흉을 구분해서 계속 분별하면서 그 공부를 이제 유도해 왔단 말이죠. 제가 느끼기에 명리가 이제 한계가 길과 흉을 계속 분별하는 그 분별심을 키우는, 거기서 명리학의 어떤 한계가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저는 누가 이제 제 생년월일 물어보면 잘 말 안 해주거든요. 진짜 이제 잘 보시는 분들은 잘 보시겠죠. 그러면서 저에 대해서 비교하고 판단해 버리겠죠. 비교하고 판단하면서 쟤는 이렇네 이러면서 어떤 분별심을 가져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 확신을 바탕으로 어떤 확언을 해버린단 말이죠. 저는 이 과정이 상당히 좀 두렵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경계해야 된다. 나의 지식과 암과 나의 이해를 언제나 경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주 명식에 울타리 길흉이라는 울타리를 씌우지 말자,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야기가 뭔가 연결이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우리 이 명리학 상당히 오래된 공부고요. 이 오래된 미래라는 제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이 라다크 사람들이 지금 너무 불행해요. 세계화로 이제 불어닥친 그 서구 문명 안에서 자기들은 너무나 바닥에 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없어요. 가장 불행한 마을이 되어버립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라다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했을 때, 공동체를 다시 회복하는 거, 그리고 지속가능한 개발하는 거, 생태계 안에서 또 그 자연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어떤 그 오래된 것에서 자기들이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아니면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그런 어떤 것을 그 오래된 것에서, 그 전통에서 찾아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
그래서 자연과 더불어서 함께하고 자연 안에서 이제 삶을 살아가고 그런 어떤 라다크의 전통 정신, 그것이 라다크의 미래를 밝게 가져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 명리학, 오래된 이 전통의 이 명리학이 이제 이런 동양의 사상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서구 문명이 팽배해지고 그래서 계속 남과 비교하고 그 비교에서 이제 우위를 차지하지 못했을 때 너무나 불안해지고 나는 이제 뭔가 상당히 가치 없는 인간이 된 것 같은 그런 기분에서 그런 어떤 것을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편 중에 하나가 이 공부들을 통해서 인간 역시 자연의 일부다라는 어떤 생태학적 관점을 이제 내재하고 그래서 이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떤 미래를 준비해 나가고 설계해 나가는 것 이런 것이 이 명리도 하나의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너무 이렇게 체계 없이 이야기한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의도로 제가 한 이야기인지 대충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고 이해 안 되시면 뭐 그냥 얘가 쓸데없는 이야기 그냥 떠들었구나 라고 생각 한번 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무토까지 공부하셨으면 스텝 3까지 공부하셨으면 엄청 잘 하신 거고요. 너무너무 열심히 하신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열심히 생활했던 그 시간들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저는 이제 스텝 4를 준비해서 다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항상 부족한 게 많은데 응원해 주시고 또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공부해 봅시다.